안녕하세요. 초격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제가 이제 X에 게시한 글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25.29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체감을 못 합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 뭐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환율이 뛰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모든 것이 어,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전부 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죠.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모든 생필품의 수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가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뭐 수박 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비료를 하든 전부 다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는 화면에 보이는 표는 뭐 잘 안 보이는데 제일 밑에 빨간색이 환율입니다. 코리아 환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은 1996을 1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 제외하고 1996년을 100으로 1로 잡았을 때 각 국가별 환율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보시는 것처럼 50%에 52%의 가치 하락, 그러니까 100에서 52, 48.4%의 가치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결국 화폐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초격차가 좋은 기업에 다닙니다. 근데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런데 씀씀이가 너무 해프고 가정도 잘 안 지키고 막 바람도 피우고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허구한 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외부에서 볼 때 연봉은 높지만은 그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은 연봉은 작아요. 근데 착실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항상 가족들 위하고 가족 애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땐 항상 가족 간의 의논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싸움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배려하고 두 개의 가정을 봤을 때 외부에서는 어떤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비율과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즉 국가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반영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터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재 국가. 터키, 트리기에, 트리기에는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 중앙은행의 장악, 그리고 대통령 20 넘게 했죠. 그리고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언론들을 국가의 핵심 견제기관을 사실상 모두 통제. 선거 때마다 공정성 시비와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반대패를 다 숙청해버리고 내란몰이를 해버리고 극우라고 몰아세워버리고, 이게 비슷하죠, 어느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 환율 폭등이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되어 보니까 대법관을 증액시키고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리 베네수엘라 많이 들어봤죠.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이어진 20년 동안의 좌파 집권기에는 선거제도의 무력화, 독재로 점철, 야당 정치인의 피선거권 박탈, 선거 결과를 조작, 국제사회 비판 속에서 정권이 유지. 아르헨티나 역시 페로니즘, 포르투기식 포퓰리즘, 앞세운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환율 폭력, 이렇게 하니까 환율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야, 뭔 개소리 하냐, 리플 얘기는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야, 그러고 한국은 그런 나라도 구조적으로 달라.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그다음에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고 국방 강국인데 어이 그런 쓰레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냐. 구조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한국은 가장 자본주의가 잘 돼 있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렇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게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어 이게 너무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금 과연 그럴까? 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날에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반도체가 저렇게 많이 팔리고 어, 국방 무기도 많이 팔리고 조선도 팔리고 인터넷 강국이고 전부 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결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환율에 모든 것이 적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하실 필요 없고 환율 공부를 해보면 왜 그런지를 보면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정답이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야 뭐 특수한 경우야라 그러는데 자꾸 지금 외국인이 뭐 한국에 주식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국가의 지금 기본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칙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규칙. 근데 지금 규칙을 건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건을 공소를 취소한다. 말도 안 되죠. 자기 사건을 어떻게 공소를 취소합니까? 그게 저 법의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는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규칙 위반이다. 그렇게 보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퍼주기식이 돈을 나눠준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 전부 다 채권 발행하고 결국 환율의 가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연평균 7에서 8%, 원화는 플러스 3에서 5%, 즉 원화의 가치는 연평균 11에서 14% 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즉 오늘의 100만 원이 내년에 88만 원, 87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60몇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벼락거지 된다. 하다 못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은행 가서 달러를 바꿔놓거나 아니면은 업비트나 비썸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놓거나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왜냐 그거는 가치가 달러에 고정이 되기 김프가 있고 없고 사라지지만은 기본으로 달러에 패킹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3년 있으면은 원 달러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 1주 전, 2주 전 영상에서 앞으로 4, 5년 있으면 달러 2,000원 간다고 원달러 환율 2,000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렇게 있으면은 1달러당 500원의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 형상이 법정 화폐에 몰라. 그래서 제가 브레튼 우주 2라고 했었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러면은 이 돈의 희소성 가치가 있는 것이 비트코인 XR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기적 가격이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상대적으로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AI가 혁명이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 전반 그 다음에 건설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같이 기업의 매출 모든 것이 AI에 대해서 생산성이 극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므로 단가가 낮아지고 기업의 이익은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지금은 사람이 최고를 하잖아요. 근데 AI 그 피지컬 AI 로봇이 투입되는 순간 지금보다가 생산 단가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은 땅값도 비싸지만 그 분양가에서 평당 건설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근데 AI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은 자재되는 납품 단가도 낮아지고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하던 부분들이 AI로 바뀌면은 단가가 낮아집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주변의 아파트가 10억이다.
근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가 12억, 13억이잖아.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10년 후에 하면은 옆에 아파트가 10억이다. 근데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분양 단가를 9억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AI가 대혁명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쿠팡에 사람이 그 택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 AI가 피지컬 AI가 로봇이 택배하는 시대, 그럼 택배 단가도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배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것이다. 대신에 여기서 풍요롭다는 것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되지만은 부유하게는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냐.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유일한 저는 리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미국 투자 주식도 좋은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저는 XRP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